이기면 너한테 시집 갈게. 케이트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금발머리가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파란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 위에 서 있던 이지훈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17세 한국인 소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죠. 케이트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훈의 시선이 케이트에게 고정되었어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녀가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관중석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케이트가 뭐라고 했어? 설마, 진짜야? 저 아시아 애한테? 어떤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떤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이 학교 역사에 남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죠. 링 반대편에서 타일러 윌슨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교장의 아들인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 한국놈이 감히 타일러의 눈에는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관심 있어 하던 케이트가 그 보잘것없는 전학생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글러브를 낀 손을 떨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는데 링 조명이 지훈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그의 기억이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모든 건 3주 전부터 시작됐어요. 복도의 소음,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한 소녀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우는 몰랐어요. 자신의 작은 용기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링컨 고등학교의 긴 복도가 보였어요. 점심시간이라 학생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복도 한쪽 구석에서는 뭔가 불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고 있었어요. 항상 그랬듯이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곧 그의 인생을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복도는 평소처럼 학생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구석진 곳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남학생들이 한 소녀를 둘러싸고 서 있었거든요. 야, 케이트. 오늘 저녁에 시간 있지? 우리랑 같이 영화나 볼까? 뭘 그렇게 피해? 친하게 지내자고. 브래드, 마크, 데이빗, 타일러의 패거리들이었어요. 이들은 학교에서 유명한 문제아들이었죠.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거칠었어요. 케이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케이트는 정말 곤란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들과 엮이면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안하지만 나 바빠서. 케이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학생들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죠. 바쁘긴 뭐가 바빠? 학교에서 뭐 할 일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 그냥 친구로 지내자는 건데. 브래드가 케이트의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케이트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지나가면서도 이 상황을 못 본 척했어요. 누구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죠. 바로 그때 조용히 사물함에서 책을 정리하던 지훈이 소음을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여학생 하나가 몇몇 남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그 여학생은 케이트였어요. 지훈은 케이트를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장 예쁘고 인기 많은 여학생이었거든요. 치어리더 팀의 에이스이자 학생의 부회장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저 상황은 좀 이상한데?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자신은 그저 조용한 전학생일 뿐이었고 저들은 학교에서 유명한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야, 케이트. 왜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 마크가 케이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케이트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죠. 제발, 그만해 줄래? 케이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학생들은 케이트의 반응을 재미있어 하며 킬킬거렸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야?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왜 이렇게 거부감을 보여? 데이빗이 케이트의 턱을 살짝 건드리려 했어요. 케이트는 눈을 꽉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옳은 일을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거란다. 지우는 책을 사물함에 넣고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죠. 남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봤어요. 누구야, 이 애는? 아시아 전학생 아냐? 맨날 혼자 다니는. 브래드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키도 자신보다 작고 체격도 왜소해 보였죠. 뭔 일이야? 나한테 할 말 있어?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학생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몇몇 지나가던 학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시아 전학생이 학교 유명한 아이들에게 대들고 있었거든요. 마크가 웃으며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네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케이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저 조용한 아시아 학생이 자신을 도와주려고 나선 거였나요? 학교에서 말 한 번 섞어본 적도 없는 사이인데? 케이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죠. 누군가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 학생, 왜 날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케이트는 지훈의 떨리는 손과 굳어있는 어깨를 봤어요. 그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도 자신을 위해 나서고 있었어요. 야, 너 지금 우리 일에 끼어드는 거야? 데이빗이 지훈의 가슴을 손으로 밀었어요. 지훈이 뒤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지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케이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케이트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훈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케이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브래드가 화를 내며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꺼져.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타일러 윌슨이었어요. 교장의 아들인 그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죠. 패거리들은 즉시 긴장했어요. 타일러, 우리는 그냥. 하지만 타일러의 관심은 브래드나 마크가 아니었어요. 그의 시선은 케이트에게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지훈을 봤을 때
타일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케이트, 괜찮아? 타일러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지훈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케이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 학생이 도와줬어. 케이트가 지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타일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타일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이름이 뭐야? 지훈은 타일러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적대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야. 지훈이. 좋은 이름이네. 고마워, 정말. 타일러가 지훈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 터치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케이트는 지훈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지훈아. 별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고마워. 케이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몰랐어요.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복도 사건이 끝난 후 타일러는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교장실로 향하는 길에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저 한국놈이 감히 내 앞에서? 타일러는 3년 동안 케이트에게 관심을 보여왔어요. 자신이 이 학교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케이트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전학생이 자신의 자리를 가로챈 거였죠. 타일러의 파란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어요. 저 아시아 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훈은 평소처럼 조용히 학교에 왔어요. 어제 일을 생각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케이트를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모르고 있었어요. 복도 곳곳에서 타일러의 패거리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저기 저놈 온다. 타일러가 뭐라고 했지? 재미있게 놀아주라고 했잖아. 브래드, 마크, 데이빗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이들은 이미 타일러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거든요. 수업 시간이 끝나고 복도로 나온 지훈에게 마크가 다가왔어요. 겉으로는 친근한 척하면서 말이죠. 지훈이지? 어제 일 고마웠어. 지훈은 약간 당황했어요. 어제 그 상황에서 자신을 못마땅해 했던 아이 중 하나였거든요. 아, 별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고마워. 그런데 혹시 너 한국에서 뭐 하다 왔어? 아버지 일 때문에? 마크가 친근하게 물어봤지만 지훈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바로 그때 마크가 지훈의 어깨를 세게 쳤어요. 농담하는 척하면서 말이죠. 야, 그런 건 좀 말해주지. 우리가 뭐 무서워? 영어 시간이었어요. 윌슨 선생님, 그러니까 타일러의 아버지이자 교장 선생님이 직접 영어를 가르치는 시간이었죠. 자, 오늘은 발표 시간입니다. 지훈 학생, 앞으로 나와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지훈은 깜짝 놀랐어요. 발표 순서가 자신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앞으로 나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입니다. 한국에서 왔고, 잠깐. 타일러가 손을 들며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지훈이가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지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발음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당하는 건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지훈은 평소처럼 조용히 급식을 받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데이빗이 지훈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손에는 케첩 범벅이 된 급식 트레이를 들고 있었죠. 지훈아, 여기 앉아도 될까? 지훈이 고개를 들어 대답하기도 전에 데이빗이 실수한 척 트레이를 떨어뜨렸어요. 쾅! 케첩과 스파게티, 우유가 지훈의 셔츠와 바지에 튀었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지만 이미 옷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아, 미안해. 정말 실수야. 데이빗이 큰 소리로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고의였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 있었어요. 식당 전체가 지훈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킬킬거리며 웃었고 어떤 아이들은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죠. 와, 저애 완전 엉망이네. 불쌍하긴 하다. 근데 어제 타일러랑 뭔 일 있었다며? 지훈은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죠. 빨간 케첩이 하얀 셔츠에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바지에도 소스가 묻어 있었어요. 이런 게 우연일 리 없어. 지훈은 물로 옷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분명했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케이트를 도와준 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케이트가 지훈을 봤어요. 그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지훈아, 무슨 일이야? 케이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훈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실수로. 하지만 케이트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어제 일과 오늘 지훈의 상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했거든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누가 그런 거야? 케이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지훈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훈은 케이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봤어요. 그녀가 자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단순한 실수야. 하지만 케이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지훈의 눈빛에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야.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아. 어제 일도 오늘 일도. 난 괜찮아. 케이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지훈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거든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타일러가 나타났어요. 케이트와 지훈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케이트? 여기서 뭐해? 타일러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케이트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 그냥 지훈이한테 무슨 일 있었나? 옷이 왜 그래? 타일러가 가짜 걱정을 하며 물어봤어요. 지훈은 타일러의 연기를 뻔히 알 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야. 지훈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타일러는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죠. 그날 이후로 지훈의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크고 작은 괴롭힘이 이어졌거든요. 복도를 걸으면 누군가 일부러 어깨를 들이받았고 수업 시간에는 연필이나 지우개가 날아왔어요. 사물함에서는 책이 없어지거나 찢어져 있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인 척 포장되었다는 거였어요. 증거도 없었고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타일러는 멀리서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저 한국놈이 점점 움츠러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케이트에게 영웅 행세를 했던 그 녀석이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이제 알겠지? 누가 이 학교의 주인인지. 타일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지우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학교가 무서웠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케이트를 도와준 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외로웠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기엔 너무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았고, 그래도 가끔 복도에서 케이트와 눈이 마주칠 때면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위로가 되었어요.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참자. 지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괴롭힘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케이트는 복도에서 지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져 있었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나 때문이야. 분명히 나 때문이야. 케이트는 자신을 자책했어요. 지훈이 자신을 도와준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급식 트레이 사건, 사물함에서 사라진 책들, 복도에서의 크고 작은 충돌들,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분명 타일러와 그 패거리들의 짓이라는 걸 케이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케이트는 도서관에서 지훈을 찾았어요. 그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평소보다 더 외로워 보였어요. 케이트는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잠깐 시간 있어? 지훈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케이트가 자신을 찾아온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응. 케이트는 지훈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 때문에 이런 일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지훈은 케이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봤어요. 그녀가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네가 나를 도와준 이후로 계속 이상한 일들이. 후회하지 않아.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케이트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아?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냥 옳은 일이었어. 그리고 지훈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어요. 너를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어. 케이트는 지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을 위해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지훈이 처음으로 정말 멋있게 보였거든요. 이런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케이트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지훈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지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케이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케이트는 지훈에게 작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를 돕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지훈이 사물함을 열어보니 작은 밴드에이드 패키지가 들어있었어요. 어제 체육 시간에 무릎을 다쳤던 걸 누군가 본 모양이었죠. 쪽지는 없었지만 지훈은 누가 넣어준 건지 알 수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케이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눈이 마주치자 케이트는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얼굴이 빨개진 게 보였어요. 다음 날 케이트가 영어 수업에서 펜을 떨어뜨렸어요. 바로 옆에 앉은 지훈이 재빨리 주워서 건네주었죠. 고마워. 케이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의 손가락이 케이트의 손에 살짝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지훈이 케이트에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고 케이트가 지훈의 상처를 챙겨주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지훈과 케이트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어서 말을 걸 수는 없었지만 케이트가 지훈에게 작은 미소를 보냈어요. 지훈도 어색하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케이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훈의 미소가 정말 따뜻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멀리서 타일러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저놈들이 뭐 하는 거야? 타일러는 이를 갈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괴롭혀도 지훈은 굴복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케이트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좀 더 세게 나가야겠어. 타일러는 패거리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까지는 장난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강하게 나갈 때였습니다. 방과 후 지훈은 체육관으로 향했어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이곳에서만큼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체육관 입구에서 케이트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훈아, 케이트? 여기서 뭐해? 케이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냥 너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괜찮아? 지훈의 가슴이 뛰었어요. 케이트가 자신을 걱정해서 찾아온 거였나요? 체육관 한쪽에 앉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너 복싱하는 거야? 케이트가 체육관 안에 샌드백과 링을 보며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청소만 해. 아르바이트야. 그럼 복싱은 모르는 거야? 지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죠. 아버지가 조금 가르쳐 주셨어.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 5년 전에. 케이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좋은 추억이야. 그 순간 케이트는 지훈의 다른 면을 봤어요. 슬픔을 감추고 있지만 강인한 마음을 가진 소년의 모습을.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훈아, 응? 왜 날 도와줬어? 정말 이유가 뭐야? 지훈은 한참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옳은 일이었어. 그리고 너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케이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이 사랑의 시작인 걸까요? 체육관을 나서며 케이트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좋아했던 남자애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지훈은 잘생기거나 인기 있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뭔가 특별했어요. 진실하고 용기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케이트에게는 새로웠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하는 마음인가? 케이트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지훈을 생각했어요.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마음, 모든 게 자꾸 떠올랐거든요. 지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케이트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케이트가 자신과 가까워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타일러는 분명 가만두지 않을 거였어요. 그래도 이 기분은 참 좋아. 지훈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케이트는 지훈과의 대화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도 자꾸 지훈을 힐끔힐끔 바라보게 되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친구들이 알아차릴 정도였어요. 케이트,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아.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케이트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친구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지훈이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점심시간 케이트는 멀리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하는 그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같이 앉고 싶은데. 하지만 케이트는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자신이 지훈과 가까워질수록 그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타일러의 시선이 항상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때 브래드가 지훈의 테이블로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죠. 지훈아, 오늘 점심 맛있어? 브래드가 가짜 친근함으로 말을 걸었어요. 지훈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그런데 말이야. 요즘 케이트랑 많이 얘기하던데? 너희 친해졌어? 지훈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역시 들키고 말았군요. 별로. 그냥 우연히. 우연히? 하하, 그래 우연히. 브래드가 비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세게 쳤어요. 지훈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국물이 셔츠에 튀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또 실수했네. 케이트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브래드에게 다가갔습니다. 브래드, 뭐 하는 거야? 케이트, 그냥 실수로. 실수? 내가 다 봤어. 일부러 그런 거 맞지? 케이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식당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죠. 브래드는 당황했어요. 케이트가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케이트, 오해야. 정말 실수로. 그만해. 더 이상 지훈이를 괴롭히지 마. 케이트의 말에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이 조용한 아시아 전학생을 공개적으로 감싸고 있었거든요. 지훈은 당황했어요. 케이트가 자신을 위해 나서는 건 고마웠지만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케이트, 괜찮아. 정말 실수였을 거야. 지훈이 케이트를 말렸지만 케이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야, 지훈아. 이건 실수가 아니야. 나도 다 알고 있어. 케이트가 브래드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타일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케이트가 저 한국놈을 위해 자신의 패거리에게 화를 내고 있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선을 넘었어. 타일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만 괴롭혔다면 이제는 직접 나설 때였습니다. 그는 브래드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브래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이제 타일러 차례였어요. 그날 방과 후 케이트는 다시 체육관을 찾았어요. 지훈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로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체육관에 들어서니 지훈이 샌드백을 닦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죠. 지훈아. 지훈이 돌아봤어요. 케이트가 온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케이트? 또 왔어? 응. 오늘 점심시간에. 미안해. 내가 나서서 상황만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고마워.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게 처음이었어. 케이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훈아, 솔직히 물어볼게. 나 때문에 이런 일 당하는 거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왜 괜찮다고 말해? 분명히 힘들 텐데.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케이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훈의 솔직한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지훈아, 나도 솔직히 말할게. 케이트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나,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정말이야? 응.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었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워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 케이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어요. 너의 따뜻한 마음, 용기 있는 행동,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모든 게 좋아. 지훈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나도 너를 좋아해, 케이트.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복도에서 너를 봤을 때부터, 아니, 너를 도와준 그 순간부터 계속 생각했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체육관 안에는 그들만 있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케이트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무서워? 응. 꿈 같아서. 케이트가 웃었어요. 꿈이 아니야. 진짜야. 두 사람은 체육관 한쪽에 나란히 앉았어요. 손을 잡은 채로 말이죠. 지훈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지훈이 케이트를 바라봤어요.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케이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야. 정말, 정말 두 사람의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약속이 곧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걸. 체육관 창문 밖에서 타일러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케이트와 지훈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모든 게 그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타일러는 이를 갈며 체육관을 벗어났어요. 이제 진짜 계획을 실행할 때였습니다. 저 한국놈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케이트가 누가 진짜 남자인지 알게 해줄 거였어요. 링 위에서 말이죠. 그날 밤 타일러는 아버지에게 제안했어요. 아버지, 체육 페스티벌에 권투 시합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교장인 그의 아버지가 관심을 보였어요. 권투? 흥미롭군.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타일러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링 위에서 저 한국놈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지훈과 케이트는 아직 몰랐어요. 그들의 사랑이 곧 가장 큰 시험을 받게 될 거라는 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정규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전체 학생 여러분, 체육관으로 모여주세요.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체육관으로 향했어요. 지훈과 케이트도 함께 걸어갔죠. 어젯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라 두 사람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무슨 발표일까? 케이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글쎄, 아마 체육 페스티벌 관련인 것 같은데. 지훈이 대답했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발표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체육관에 모든 학생들이 모이자 교장 윌슨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 옆에는 타일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학생 여러분, 오늘은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교장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달 체육 페스티벌에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권투입니다. 순간 체육관이 떠들썩해졌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죠. 지훈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권투라니. 왜 하필 권투였을까요? 물론 안전을 위해 헤드기어와 모든 보호 장비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교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체급별로 나누어 진행하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릴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체육부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받았어요. 참가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발표가 끝나고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타일러의 시선이 지훈에게 고정되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음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지훈과 눈이 마주치자 타일러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권투 시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케이트도 타일러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지훈을 노려보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이 밀려왔죠. 지훈아, 설마 너 권투 시합에 나갈 생각은 아니지? 당연히 안 나가지. 나한테는 관심 없는 일이야. 지훈이 대답했지만 케이트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타일러의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지훈은 체육부장 선생님에게 불려갔어요. 체육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지훈아, 권투 시합에 네가 참가하면 좋겠다는 추천이 들어왔어. 네. 누가 저를 추천했나요? 타일러가 너를 추천했어. 네 아버지가 복싱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실력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타일러가 자신을 권투 시합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이미 신청서를 작성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책상 위에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타일러가 너 대신 신청해줬어. 좋은 친구를 둔 것 같은데? 지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타일러의 계획이었구나. 자신을 링 위로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굴욕을 주려는 거였죠. 선생님, 저는 정말 권투를 할 줄 모르는데. 괜찮아. 기본만 알면 돼.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너의 참가를 적극 원하고 계셔. 교장, 즉 타일러의 아버지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점심시간 지훈은 케이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케이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강제로 신청했다고? 응. 타일러의 짓인 것 같아. 케이트가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너무 비겁해. 내가 교장 선생님께 가서 말할게. 안 돼, 케이트. 그러면 상황만 더 복잡해져. 지훈이 케이트를 말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 타일러는 권투를 배웠잖아. 너는? 케이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지훈은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평생 비겁자로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케이트 앞에서도 부끄러웠고요. 케이트, 응? 나 해볼게. 뭐라고? 케이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권투 시합. 나가볼게. 미쳤어? 위험해. 타일러는 진짜 복싱을 배운 애야. 알아. 하지만 지훈이 케이트의 손을 잡았어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 앞에서 비겁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케이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보야. 누가 너 보고 비겁하다고 했어? 다칠 수도 있잖아. 케이트, 괜찮을 거야.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지훈이 케이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약속해. 다치지 말겠다고 약속해. 약속할게. 하지만 지훈도 알고 있었어요. 이 약속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그날 저녁 지훈은 혼자 체육관에 남았어요. 청소를 마친 후 조용한 체육관에서 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저 위에 올라가야 하는 건가? 지훈은 천천히 링에 다가갔어요. 로프를 만져보니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곧 이 위에서 타일러와 마주서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그때 관장님이 체육관으로 들어왔어요. 지훈아, 아직 여기 있었구나. 아, 관장님. 마이크 관장님이 지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지훈은 관장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케이트를 도와준 일, 타일러의 괴롭힘, 그리고 강제로 권투 시합에 참가하게 된 일까지. 관장님은 조용히 들은 후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관장님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지훈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옳은 일을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관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답은 정해진 거 아니야? 관장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훈련을 받고 싶어요. 제대로 된 훈련을. 관장님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 2주밖에. 알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관장님은 한참 지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내 훈련은 혹독해. 준비됐나? 네. 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링 위에서 타일러와 맞서기 위한 진짜 준비가. 그날 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2주. 과연 2주 만에 타일러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이제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고 케이트를 실망시킬 수도 없었거든요.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링 위의 결정까지. 이제 14일이 남았어요. 그날 밤 관장님과의 대화 후 지훈은 체육관 관장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서류들과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지훈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언제 쓰신 건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편지.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편지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따뜻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지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빠가 더 이상 네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복싱을 가르친 이유를 기억하니?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링 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먹이 아니라 마음이야.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 있게 서 있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지. 언젠가 네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올 거야. 그때 기억해라.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네 안에는 아빠보다 훨씬 강한 마음이 있어. 복싱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란다. 네 마음속 두려움을, 약함을 이겨내는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지훈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편지를 다 읽은 지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용기가 자리 잡았거든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이건 타일러와의 싸움이 아니라 저 자신과의 싸움이군요. 지우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체육관의 샌드백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훈련을 시작할 때였어요. 다음 날 방과 후 관장님과의 첫 번째 정식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일단 기본기부터 다시 점검해보자. 관장님이 지훈의 자세를 봤어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배운 기초는 남아있었지만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아서 어색했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그래, 무게중심은 앞발에, 가드는 좀 더 높게. 관장님의 세세한 지도가 이어졌어요. 지우는 하나하나 따라하며 몸에 기억시켰습니다. 이제 샌드백을 쳐보자. 지훈이 샌드백 앞에 섰어요. 처음엔 주먹이 떨렸지만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리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탁! 첫 번째 제비 샌드백을 맞췄어요. 약했지만 정확했죠. 좋아. 그 느낌이야. 관장님이 격려해 주었어요. 점점 더 단단하고 빠른 펀치들이 이어졌어요. 지훈의 몸이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거든요. 30분 동안 샌드백을 친 후 지훈은 땀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오던 지훈을 케이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괜찮아? 케이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응, 괜찮아. 오히려 기분이 좋아. 정말 많이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힘이 나더라.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케이트는 그런 지훈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 알겠지? 알겠어. 고마워, 케이트. 이튿날 훈련은 더욱 본격적이었어요. 관장님이 미트를 끼고 지훈의 상대가 되어 주었거든요. 자, 이제 움직이면서 쳐봐.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 않아. 관장님이 좌우로 움직이며 미트를 흔들었어요. 지훈은 그 움직임을 따라가며 펀치를 날렸습니다. 처음엔 빗나가는 펀치가 많았지만 점점 정확해져 갔어요. 좋아. 리듬을 잃지 마. 타이밍을 잘 봐.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어. 관장님의 지도가 계속 이어졌어요. 복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발놀림이야. 관장님이 지훈에게 풋워크를 가르쳐 주었어요. 앞으로, 뒤로, 좌우로. 항상 균형을 잃지 마.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공격 각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 지훈은 땀을 흘리며 반복 연습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져 갔습니다. 케이트는 멀리서 그런 지훈을 지켜봤어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그의 모습이 놀라웠거든요. 훈련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훈의 몸과 마음에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체력이 늘었어요. 처음엔 30분만 해도 헉헉거렸는데 이제는 1시간 넘게 훈련해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펀치의 정확성도 많이 향상되었어요. 샌드백의 같은 지점을 연속으로 맞힐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녔거든요. 학교에서도 지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복도에서 타일러의 패거리들과 마주쳐도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거든요. 저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브래드가 마크에게 속삭였어요. 그러게, 예전보다 당당해 보이네. 타일러도 이 변화를 눈치챘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화가 났죠. 저 한국놈이 자신에게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기분 나빴거든요. 좋아. 더 재미있겠네. 타일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훈련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훈과 케이트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어요. 케이트는 매일 지훈의 훈련을 응원해 주었고, 지훈은 그런 케이트에게 더욱 감사했거든요. 지훈아, 오늘 훈련은 어땠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 정말 다행이다. 케이트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훈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케이트, 고마워. 뭐가? 매일 응원해줘서 너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케이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10일째 되는 날 관장님이 지훈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지훈아, 기술적으로는 많이 늘었어.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어. 뭔가요? 마음가짐이야. 아직도 타일러를 이기려고만 생각하고 있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아니야. 너의 아버지 편지 기억나지? 복싱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라고 했잖아. 관장님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링 위에서는 타일러를 생각하지 마.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러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올 거야. 시합을 일주일 앞두고 지훈의 훈련은 절정에 달했어요. 이제 샌드백을 치는 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강해졌거든요. 리드미컬한 타격음이 계속 이어졌어요. 지훈의 움직임도 한결 자연스러워져 있었죠. 관장님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제법이군. 2주 만에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해. 하지만 관장님도 알고 있었어요. 타일러는 몇 년 동안 정식으로 복싱을 배운 아이라는 걸. 여전히 실력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지훈이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했어요. 드디어 시합 전날이 되었어요. 지훈은 마지막 가벼운 훈련을 마치고 관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내일 준비됐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기억해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네가 배운 걸 보여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지훈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링 위에서 타일러와 마주서게 되는 거였죠.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을 보여줄 때였거든요. 시합 당일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죠. 거울을 보니 2주 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깨가 더 넓어졌고 눈빛도 한결 당당해져 있었거든요. 오늘이야. 진짜 오늘이구나.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의 편지가 든 주머니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훈은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께는 권투 시합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눈치채고 계셨어요. 지훈아, 요즘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구나. 왜요? 얼굴이 달라졌어. 더 의젓해진 것 같달까? 어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렴. 엄마는 너를 믿어. 지훈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역시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학교로 향하는 길,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늘 오후면 정말 링 위에서 타일러와 마주서게 되는 거였죠.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모두 오늘 시합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저 애가 정말 타일러랑 싸운다는 거야? 미쳤나? 타일러는 진짜 복싱 배운 애인데. 그래도 용기는 대단하다.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지훈의 귀에 들렸어요. 어떤 건 걱정 어린 목소리였고 어떤 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였죠.
점심시간 케이트가 지훈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죠. 지훈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괜찮아. 오히려 기대돼.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케이트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했어요. 정말 괜찮아? 아직 포기하면. 케이트. 지훈이 케이트의 손을 잡았어요. 나 정말 괜찮아. 그리고 너 때문에 더 힘이 나. 케이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말이야? 너를 지키고 싶어. 너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싸우고 싶어. 케이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훈의 진심이 전해져 왔거든요. 지훈아, 나도 말할 게 있어. 케이트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오늘 시합에서 이기면 정말 좋겠지만 지는 것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케이트,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야. 절대 잊지 마. 케이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지훈은 그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타일러가 나타났어요. 그는 여유롭게 걸어오며 지훈과 케이트를 바라봤죠. 우리 챔피언 후보가 여기 있네? 타일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가 기대되는데? 너 준비는 잘 됐어? 지훈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응, 잘 됐어. 그래, 좋아. 그럼 링에서 보자. 타일러가 지나가면서 지훈의 어깨를 일부러 부딪혔어요.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시합이 시작되기 전 지훈은 관장님과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긴장되나? 조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래, 적당한 긴장은 도움이 돼. 기억해, 오늘은 그동안 연습한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관장님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의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 지훈의 목소리에 감사가 가득했어요. 드디어 링복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되었어요. 관장님이 특별히 준비해준 빨간 링복. 아버지가 입으셨던 것과 같은 색깔이었죠. 거울을 보니 정말 복서 같아 보였어요. 2주 전에 그 조용하고 움츠러든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지훈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체육관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중이었죠. 이 시합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관중석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지훈이가 이길 수 있을까? 타일러는 확실히 유리하지. 그래도 지훈이 요즘 많이 달라졌던데. 케이트는 관중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지훈을 향한 응원의 마음으로 가득했죠. 타일러가 파란 링복을 입고 등장했어요. 확실히 몸이 커 보였고 근육도 더 발달되어 있었죠. 관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타일러, 타일러. 타일러는 한 손을 들어 관중들에게 답하며 링으로 향했어요. 여유 있는 모습이었죠. 링에 올라간 타일러는 지훈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지훈 차례였어요. 빨간 링복을 입은 지훈이 체육관으로 걸어 들어왔죠. 관중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환호보다는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그 위축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케이트는 지훈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드디어 두 선수가 링 위에서 마주섰어요. 타일러는 지훈보다 확실히 한 뼘 정도 컸고 근육질 몸매가 인상적이었죠. 반면 지훈은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지지 않았어요. 심판이 두 선수를 링 중앙으로 불렀어요.
자, 두 선수 링 중앙으로. 지훈과 타일러가 서로를 마주봤어요. 타일러는 여전히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안 다치게 해줄게. 타일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훈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심판이 경기 규칙을 설명하는 동안 지훈은 관중석에 케이트를 바라봤어요. 케이트가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죠. 관장님도 링 밑에서 지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지훈은 마우스피스를 물고 글러브를 꽉 쥐었어요. 2주간의 훈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비됐나? 심판이 두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준비됐습니다. 타일러의 대답이 우렁차게 울렸어요. 준비됐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조금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심판이 종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체육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케이트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고 관장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링을 바라봤죠. 그 순간 케이트가 갑자기 일어서서 외쳤어요. 이기면 너한테 시집 갈게. 케이트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죠. 지훈은 링 위에서 케이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뭐라고? 케이트가 뭐라고 했어? 진짜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미쳤다. 이거 완전 대박. 타일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던 케이트가 저 한국 놈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케이트의 고백으로 인해 지훈의 마음에는 새로운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타일러가 즉시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분노가 섞인 강력한 잽을 연속으로 날렸죠. 하지만 지훈은 차분했어요. 2주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고개를 살짝 돌리며 타일러의 펀치들을 피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타일러의 공격을 깔끔하게 피하고 있었거든요. 타일러의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허공을 가른 순간 지훈이 움직였어요. 툭! 빠르고 정확한 왼손 잽이 타일러의 얼굴을 맞췄습니다. 타일러가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오! 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지훈이 타일러를 맞췄거든요. 케이트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지훈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링 위에서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 있게 서 있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지. 지훈의 움직임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링 위를 움직였습니다. 타일러가 거친 공격을 해올 때마다 지훈은 부드럽게 피하고 정확한 카운터를 날렸어요. 툭, 쿵, 탁. 지훈의 펀치들이 연속으로 타일러를 맞췄습니다. 타일러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젠장, 왜 맞지가 않아? 타일러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자신이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했는데 관중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타일러를 응원하던 학생들도 지훈의 경기력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지훈아, 잘한다. 계속해. 지지 마. 우와, 저 애 진짜 실력 있네. 케이트는 일어서서 지훈을 응원했어요. 지훈아, 할 수 있어. 그 목소리가 지훈에게 들렸어요. 지훈이 잠깐 케이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노한 타일러가 무리한 공격을 시작했어요. 기술보다는 힘에 의존한 거친 펀치들을 날렸죠. 하지만 지우는 침착했어요. 관장님이 가르쳐 준 대로 상대의 리듬을 읽고 있었거든요. 화가 났을 때가 가장 위험해. 그때 빈틈이 생기지. 관장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타일러가 크게 오른손을 휘두른 순간 지우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타일러의 큰 펀치가 지훈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바로 그 순간 쿵! 지훈의 완벽한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타일러의 턱을 정확히 맞췄어요. 관장님과 함께 수없이 연습했던 그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타일러의 눈이 흔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와! 체육관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타일러가 링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타격을 받은 상태였죠. 심판이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어요. 1, 2, 3.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정말 타일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4, 5, 6. 타일러가 간신히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케이트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지훈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7, 8. 타일러가 겨우 일어섰지만 심판이 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계속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9, 10. 경기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위너, 이지훈. 심판이 지훈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순간 체육관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우와!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케이트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지훈이 정말 이긴 거였어요. 지훈아, 축하해. 케이트가 소리쳤어요. 지훈이 링 위에서 케이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지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지훈아, 대박, 진짜 대박이야. 우리 학교 영웅이다. 타일러는 링 구석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지훈이 링에서 내려오자 케이트가 달려왔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축하해, 지훈아. 케이트가 지훈을 안았어요.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마워, 케이트. 네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정말 내가 도움이 됐어? 물론이야. 너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었어. 케이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관장님도 다가와서 지훈을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잘했다, 지훈아. 너의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관장님. 관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네가 해낸 거야. 네 노력과 용기의 결과지.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영웅 취급을 받았거든요. 복도를 걸으면 학생들이 인사를 했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지훈을 칭찬해 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아무도 지훈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타일러도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죠. 지훈과 케이트의 관계도 공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지훈과 케이트는 체육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훈아, 정말 고마워. 뭐가?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용기를 보여줘서. 케이트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너 때문에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 더 강해졌어. 그리고 더 당당해졌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런데 케이트, 응? 그때 한 말, 진심이었어? 케이트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심이었어. 그럼, 지훈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나와. 정말 사귈래? 바보야. 당연하지. 케이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체육관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죠. 지우는 생각했어요. 3주 전만 해도 자신은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모든 건 그날 복도에서 케이트를 도와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죠.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케이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사랑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지훈과 케이트는 학교 옥상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이 연인 사이라는 건 학교 전체가 아는 사실이었죠. 지훈아, 요즘 정말 행복해. 케이트가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와 함께라서 매일이 꿈 같아. 지훈이 케이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날 도와줬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케이트가 장난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혀. 그냥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 옳은 일 덕분에 내가 최고의 남자친구를 얻었네. 케이트가 웃으며 지훈의 볼에 뽀뽀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케이트,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바보야.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건 당연한 거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 멀리 체육관이 보였죠.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링 위에서 찾은 용기와 사랑. 이제 지훈과 케이트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지훈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